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의 마켓캡, 비트코인, 이더리움 갑자기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뒤늦게 올라가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자, 이 차트는 뉴욕 달러 인덱스입니다. 미국의 달러 인덱스 DXY고 이거는 인터레스트 이자율 지금까지 변동 사항입니다. 거의 0%급으로 쭉 진행되는데 이걸 올리는 것은 힘들다, 불가능하다, 하지 못한다, 절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절대 못해? 이거를 알아야지 비트코인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죠. 이건 내려와야 됩니다. 연준이 왜 못하느냐? 3월 금리 인상을 하려면 약달러를 만들어야 됩니다. DXY처럼 이게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일단 시중에 유통되는 돈을 줄여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시스템에서 돈을 줄인다, 돈 풀기를 줄인다. 그러면 미국 주식은 어떻게 사고 비트코인은 어떻게 삽니까? 돈 풀기를 줄인다는 의미는 경제가 침체된다는 의미이고 이거는 연준이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금리를 인상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3월달 금리 인상이 5번, 7번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못한다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려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니라 더 늘려야 합니다. 이 방법뿐이 없다. 즉 기축국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힘들다. 기축국도 힘들고 준기축국도 힘들고 우리 같은 개발도상국도 힘들다. 자, 그럼 인플레이션을 늘리면은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일 가격을 보시면 되는데 오일 가격을 계속 누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누르지 못한다면, 아니 누르지 않는다면 오일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 시장은 자동적으로 인플레이션 영역으로 들어가고 화폐 디플레이션을 말씀드렸죠. 시중에 돈이 고갈되는 금리 인상 효과가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 버립니다. 이게 기축국 그레이트 리셋이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제가 이거를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오늘 연준 미팅에 대해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 관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생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큰 금리 인상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당장 하락하지도 않았고 약간 상승을 하다 하락을 하는 형태로 갔는데 다시 비둘기파로 선회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옆에 사진은 이번 달 뉴욕의 재래시장의 모습입니다. 금융시장이 1월 인플레이션 자료가 놀라울 정도로 높게 나왔다. 7.3%였죠. 이후 2배 규모의 금리 인상, 즉 50% 이상을 예상을 했는데 연준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3월부터 금리 인상 준비는 되어 있지만 예상보다 인상 폭이 작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럼 비트코인과 DXY 미국 달러와의 관계를 보면 미국 달러가 강할 때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약해집니다. 하지만 미국 달러는 약해질 수뿐이 없고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뿐이 없고 인터레스트율은 올리지 못한다. 방금 말씀드렸죠. 올리면은 우리 경제는 마비가 된다. 하지만 비트코인 단기적 상황으로 본다면은 헤드앤숄더형으로 하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지만 비트코인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기적으로 보면은 비트코인은 하락 후 ABC 파형으로 나간 뒤 마지막 하락을 한 후 방향성을 정할 것으로 봅니다. 이 하락은 보통 5파형으로 나오게 되는데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가서 39,000대를 리테스트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락을 한다 해도 저번에 지지선이었던 39,000, 4만대를 뚫기도 힘들었지만 다시 내려가기도 힘든 일단은 이 부근에서 머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PwC의 보고서에 의하면 암호화폐 인수합병 M&A의 가치가 2020년 11억 달러에서 2021년
1년 만에 550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5,000%가 급증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는 신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균 거래 규모도 10억 달러 이상의 특수 목적 인수 회사 SPAC 거래에 힘입어 5천만 달러에서 1억 7천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암호화폐 공간에서 수십억 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도 초기 산업이 성숙해지고 있는 신호라고 말하면서 2020년에 거래가 없었던 것에 비해서 2021년 상위 10개 M&A 거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억 달러 이상의 수많은 거래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크립토 벤터 인터뷰에서 억만장자 기업가 도지코인으로 알려진 마크 쿠반이 자신이 가진 2개의 알트코인을 공개하면서 최초의 바이럴 암호화폐 앱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럴이란 말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소비자의 입소문으로서 성공한 기업의 제품 그런 서비스를 뜻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바이럴 암호화폐 앱이 출시하기 전에 2개의 인기 있는 알트코인을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투자는 이더리움과 폴리곤 매틱입니다. 비트코인은 훌륭한 가치 저장소이지만 이더리움과 폴리곤의 활용성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으로 점점 더 많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기 시작하고 문제가 되는 가스 요금 측면도 업그레이드에 의해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폴리곤 매틱 역시 훌륭하게 다른 블록체인과 연결되고 있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분산형 D앱을 광범위하게 채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최고의 레이어 2 확장 솔루션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주류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최초의 암호화폐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이유는 모든 블록체인은 인스타그램처럼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자를 얻으려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마이애미에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인스타그램을 알고 사용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모두 대답한다면서 아직 주류 사람들은 크립토의 존재를 잘 모르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암호화폐 기반의 입으로 소문나는 D앱을 만들려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XRP가 상승한 원인 중에 하나는 리플이 유럽 싱크탱크 디지털 유로 협회의 합류한 것입니다. 리플이 디지털 유로 협회와의 협력은 유럽 CBDC를 위한 기술 지식을 공유하고 유럽 위원회가 2023년까지 유럽의 CBDC의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플은 이전에 영국과 부탄, 팔라우 공화국 등 많은 개도국들에게 CBDC 기술 이전, 교육 등의 노력에 관여했었는데요. 리플은 디지털 유로 협회에 가입한 후 CBDC 디지털 통화 설계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있고 디지털 유로 협회 회장 조나스 그로스는 파트너십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지식 교환과 공동 교육을 수반한다고 말하면서 CBDC나 정부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가 초기 연구 단계를 넘어서서 기술 설계에 대한 조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리플이 유럽 디지털 협회 커뮤니티의 기술 전문성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왈리스는 리플이 CBDC 세계에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 40여 회원국들이 CBDC에서 일하고 있어 CBDC 분야의 리플의 작업이 리플 프로젝트들이 더욱 발전시켜질 거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과 유럽위원회 디지털 협회의 노력이 디지털 유로 창설로는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하면서 정책 책임자들과 파트너십으로 최종 CBDC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